조중동이 바라는 것과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같습니다. 의 문제는 저는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단일 대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 약점이 이제 분열의 가능성이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답변이 나오도록 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한 자릿수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지난주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지층. 이런 현실에서 진보 지지층에 비해서 보수층 채집이 20% 이상 많이 된 여론조사라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만큼은 아니지만 예상 밖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당원만의 조사가 아닌 상태에서는 예상 밖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 조사이고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새에 중도층이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그대로지만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마도 김두관 후보의 여러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란 중도층이 지지 없음으로 돌아선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이란 구심점, 굳건한 버팀목이 흔들리면 민주당의 단일 대오가 무너지고 중구난방이 될 것은 자명하고 정권과 검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민주당이 될 수도 있겠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견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낙연이 오버랩되는 우려에 선행된 결과로 보입니다. 오늘 CBS에서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이 보여주었던 무분별한 이재명 마타도어 공격.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뒤로 의혹을 만들어 언론과 검찰의 소스를 제공했던 것.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했을 테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토론회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동영 의원이 염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저는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단일 대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 약점이 이제 분열의 가능성이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를 불편하게 하는 비슷한 발언이라도 지금 보시는 중앙일보 기사처럼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수박들리에서 보듯 발언이 활용당하기 시작하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언론은 민주당에 대해서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렇다고 하면서 그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냐, 부정적인 이재명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속성을 안다면 이용당하지 않도록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정선을 지켜 발언해달라는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마타도어가 참 많았습니다. 윤 정권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전 대표는 버텨냈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처럼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지고 뻘짓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이 바라는 국회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모습은 총선 경선에서 당원들이 물갈이를 해준 덕분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이런 우려가 일부 있는데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망가지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당신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럼 공천권을 내려놓겠느냐 또는 우리에게 확정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전자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 민주당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배설한다는 것이고 상대를 비하하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두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사법 리스크와 방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넘어 대표직을 하면 무죄, 대표 안 하면 유죄라는 참으로 믿기 힘든 발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바보여서 카더라 보도와 카더라 수사와 카더라 기소에도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버리지 않고 87%가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지방선거 공천권에 목매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대선 주자로 거명한 인사들의 선은 어이없음을 넘어서서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다양성이나 민주적이라는 탈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당대표를 연임해달라는 당원 87%가 원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의 연임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단정해서 말했는데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온 자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나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을 들고 나왔지만 집요하게 카더라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현명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김두관 후보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다음 토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 대표직을 연임하려고 하시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혹시 연임을 하시는 건지, 또 한편으로 2026년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김두관 당대표가 공천을 주도하면 지방선거에서 패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왜 대표에 또 연임하시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헌 당규에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전혀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죠. 그거는 그야말로 상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당대표를 연임할 이유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역할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말 이 국정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말 있는 게 바람직한지 없는 게 바람직한지 모를 상황이고, 지금 지나치게 이게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대결에다가 이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이재명 후보께 또 연임하려는 이유가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런 억측과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당대표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당대표를 한 번 하시는 게, 한 번 더 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저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점도 한번 해명해 주시죠. 김두관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고가 한쪽으로 경직되어 있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윤 정권과 정치검찰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 이재명은 죄를 많이 지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부담만 주는 사람, 이재명은 당을 떠나 조용히 재판받아야 할 사람, 이런 사고가 확고하게 정착된 걸로 보였습니다. 답변 요구에 침착하게 대응하지만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 뭐 해명할 것까지도 없는 사안이고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이고 또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저는 우리 당의 동료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현재 당대표 상태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게 그걸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될까,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겨서 오히려 대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는 과도한 걱정, 우려시니까 그건 당헌 당규상 불가능한 일인데
지나친 혹시 상상과 걱정 같습니다. 뭐 너무 거기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혹시 싶어요.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당원 당규를 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대선을 나갈지 안 지금 나갈지도 많은 모르는 우리 바인데. 당원들이 걱정하는 게 당원 당규를 고쳐서 실제 차기 대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번 나중에 현행 다시 당원 확인해 당규에 보십시오. 보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026년 3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정된 당원 당규를 보면 2026년 지방선거를 공천하고 나갈 수 있게끔 당원 당규를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 대표께서 다음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당대표를 해서 대권 후보로 바로 직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다른 후보들의 진입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고 직행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도 있거든요. 우리 당에는 사실은 많은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인영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탄희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이런 쟁쟁한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 당대표에 나오는 것이 민주당의 히딩크가 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감독행 대표가 돼서 이 후보님을 비롯한 조금 전 언급한 선수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대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히딩크 같은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출마를 했고요. 이 후보가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당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독을 할 때니까 우리 이 후보께서는 선수로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 정권과 뭘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수 의석으로 국회에서 뭘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주요 관심사이고 당원들이 인정하고 키워낸 대선 주자들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대선 주자급이면 이재명 후보와 동급인데 이재명 후보에게 치여서 부각 자체가 안 되므로 그것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서 시정해야겠다. 가능성 없는 바람이지만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대표의 힘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만큼의 레벨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도토리 키재기를 시키면서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도록 만들면서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관리하겠다. 김두관 후보의 발언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